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40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 뭔가 기네스북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기분도 들고요. 근데 이 말은 확실히 판무파탈, 일탈의 분위기가 무진 풍기죠. 맞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실루엣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팩트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대한민국도 충분히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후폭풍을 맞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버렸습니다. 아니 스페이스 로켓만 잘 쏘아 올릴 것이지 미국 물가가 이렇게까지 불을 뿜어버리면 정말 망연자실. 당초 시장에선 8.2%를 상한선으로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앞불사 이 수치를 그냥 훌쩍 뛰어 넘어가 버렸습니다. 5월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8.6%를 찍게 됐죠. 아니 미국 애들 물가가 오르면 올랐지 우리 지갑에서 당장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을 떨까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이게 미국 아사리판이 아니라는 얘기, 당장 우리 핸드폰 벨이 울리게 되죠. 한국의 아사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자국의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당장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빛의 속도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금리, 돈의 가치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펌프질을 시작하려 하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소폭이 아닌 대폭 올리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강도 높은 긴축 정책, 그러니까 미국도 제일 무서운 게 물가야. 일단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무너지는 댐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리 여러 경제정책을 총동원해도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을 정도로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 선제조치,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양미리 긴축을 한다는 거죠. 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선제적으로 쪼이겠다는 거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거겠죠. 그것도 찔끔찔끔 올리는 게 아니라 보무도당당하게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거인의 발걸음이 연상될 정도로 75bp 이상 0.75% 정도를 올리게 된다면 이건 그냥 금융시장에선 카운트 펀치, 한 대 맞으면 휘청거릴 정도로 강도가 센 금리 인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정도로 금리를 밀어 올리면 물가는 어느 정도 견제가 되겠지만 시장 자체가 겨울왕국이 될 가능성이 높죠. 얼어붙어 버립니다. 아니 돈이 비교적 유도리 있게 돌아야 하는 유동성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경기가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야 돈인데 돌아야 할 돈이 안 보여서 사람이 돌아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경기가 급속도로 깔아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0년 만에 미국 물가가 정점을 뚫어버린 게 문제인 것은 기존 인플레 정점론이 우세했거든. 이제 물가는 상한가를 찍었으니 정상에서 깃발 꽂고 기념사진 찍은 후에 하산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아니 얘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심지어 에베레스트의 정상 14자를 공략을 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정상 정복을 시도하는 것처럼 물가가 계속해서 정상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미국 시장을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내 휘발유 값도 갤런당 5.004달러, 웬만해선 5달러 넘지 않는 추세인데 그냥 엎어버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주유소 가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많아요. 셀프 주유할 때 주유건을 잡은 손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 휘발유 리터당 2,068원, 10년 동안의 기록을 단숨에 깨버렸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미국은 인플레 현상이 아직 최고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는 연료를 이빠이 채우고 위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물가가 전혀 착륙할 생각을 안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에 대한 선제 조치로 기준금리 인상은 이전보다 더욱 빡세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스닥이 2, 3%씩 급락했고 우리나라에선 코스피가 2600선까지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는 심리라 아직 적극적 긴축이라는 액션 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지표가 긴축 공포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꺾이고 있기 때문에 미모사라는 식물처럼 살짝만 스쳐도 미세한 막대 그래프 반응을 보이는 곳이 바로 증시라 할 수 있죠. 연저점, 그러니까 종가 기준 2550선도 위태위태. 미국 인플레가 얼마나 빛의 속도 무서운 놈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심지어 증시만이 아니야. 당장 우리나라 금리에도 직격으로 영향을 줄 건데 특히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 금리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금리, 바로 국채금리, 즉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약속된 이자를 10원 한 장도 애누리 없이 받아낼 수 있는 안전자산이죠. 근데 국채금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생물, 국채금리가 장중 3.5%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국채금리는 대출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창구에서 쪽팔리는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마냥 거부될 수도 있다는 얘기. 이렇게 국채금리가 심상치 않다는 건 앞으로 은행에서의 대출금리가 심각해질 수 있는 전조현상이라는 얘기죠. 몇 개월간 미국 경제가 심란했었고 이젠 정점기를 지나서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거고, 내가 살고 있는 한국도 이런 반전의 기회가 와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무게감을 덜 줄 알았는데 정말 빡치는 미국의 물가 급등 소식에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 손본다고 당장 청약을 해도 분양가가 대폭 올라갈 조짐을 보이는데, 아무리 80% 이상 LTV를 완화해 준들 혹을 달고 들어가는 대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자가 악성 종양이 되지 않고 양성이 되기 위해선 일단 이자율이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고리대금도 아니고 주담대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악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솎아내기 위해서 집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자칫 놓치게 된다면 내 이름으로 등기를 친 집을 놓고 은행에 월세 아닌 월세를 꼬박꼬박, 그것도 고액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DSR도 버티고 있어서 개인 수입이 좋은 사람들은 이자의 반격을 버텨낼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가 좋은 곳에서 고가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욱 양극화의 길목에 놓여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 반등의 기회가 빨리 그 자리로 돌아올 것 같았지만 세계 경기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장밋빛 긍정론을 펼치기에는 너무 상황이 옹색해. 일단 구축은 거래 절벽. 누가 비싼 이자 물고 구축을 사겠어요. 아파트 값은 수도권 외곽부터 뚝뚝. 그러나 서울은 예외.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와서 가격이라는 평균율을 떨어뜨릴 수는 있으나 대외 여건이 부동산 폭락을 가져오기엔 공급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버틸 때까진 버틸 겁니다. 그래도 예전보단 확실히 떨어져 보일 건 확실하고요.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이와는 정반대, 인플레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신상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폭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면 시장을 비웃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아파트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 아주 많죠. 지금은 이걸 노리자고요. 이번에 이 편한 세상 지축 센텀가든 분양가 시원하게 나왔잖아요. DLENC를 많이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개입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였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상제 고구마 줄기를 잘 따라가 보면 정말 실한 내 집을 따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생기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40년 만에 뚫렸다. 이제 반등의 기회가 올 건가? 이렇게 대외 여건이 빡빡하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가 바로 반전의 기회죠. 어느 시대건 경기가 최악이 아닌 적이 있었던가요? 그래도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 집 사고 재산 불리고 자녀 교육 다 시켰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 그렇게 보냈던 상반기를 지렛대 삼아서 하반기 내 부동산의 반전을 한번 이뤄보자고요. 깊이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